네, 매주 월요일 공시로 보는 주가 시간입니다.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시장 상황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기, 전력, 배선, 송배전들이 급작스럽게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AI 반도체 테마 갔다가 송배전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전기 넣어야 된다. 아마 이런 테마로 함께 올랐던 곳들이 갑자기 시세가 빠지고 있네요. 이게 좀 연관이 돼 있는 것도 같습니다. AI 반도체 조정과도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송배전 쪽, 전력, 인프라, 이 변압기 쪽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 기업 분석 어딘가요? 네, 첫 번째 공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네, 카이라고 하죠. 근데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EV톨이라는 사업에서 수주가 났어요. 예. 네, EV톨 하면 이제 낯설죠. 네. EV톨이라고 하면 이게 전기로 수직 이착륙을 하는 기체를 얘기합니다. 오. 네, 요 얘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예. UAM. UAM. 네, 그래서 UAM 사업과 관련된 기체 수주를 받았다라는 건데 원래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방산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항공기, 고정이기라고 하는 항공기랑 그다음에 회전익, 헬기 쪽 그리고 이제 민간 쪽 기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UAM 쪽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근데 보시면 이 UAM 사업을 수주를 받은 게 엠브라에르라고 이제 브라질에서 최대 항공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UAM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브라는 회사를 세웠고 네. 여기로부터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 한국항공우주가 엠브라에르에 이제 기체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고, 예. 근데 이 엠브라에르 쪽에서는 이제 카이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UAM 쪽으로 추가 수주가 나왔다, 추가 발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한 12년 정도에 걸쳐서 1조 2천억 정도 매출이니까 연간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 매출이거든요. 보면은 연환산으로 1,000억인데 이 회사의 매출이 뭐 4조 원대가 넘기 때문에 이게 뭐 연 매출로 뭐 20% 3% 기여라고 하면 별로 안 크잖아라고 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돼요. 길게 봤을 때 UAM 사업이 과연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고 이게 과연 모멘텀이 있을 거냐 이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UAM 사업이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2040년 기준으로 해서 전망한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요? 이게 감이 안 잡히죠. 예. 반도체 산업이 작년 기준 산업이 5천억 달러입니다. 이거의 3배 정도 규모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AM의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다라고 네.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서비스 산업도 포함되고 기체랑 그다음에 건설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더 크긴 하지만 어쨌거나 UAM 사업은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초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UAM 사업의 사업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그럼 언제 시작할 거냐 관건인 거잖아요. 예. 근데 올해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프랑스에서 이 UAM 사업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앞서 나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시범 사업이 파리에서 시작이 돼요. 뭘로 시범하나요? 택시? 에어택시? 그렇죠. 뭐 이런 게 에어택시로. 에어택시요? 네, 예. 에어택시. 그래서 1회 이용 비용이 뭐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싸긴 하지만 예. 어쨌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4곳 정도, 4~5곳 정도의 버티포트를 그러니까 버티포트라고 해서 승강장 같은 것을 구현하는데 그렇죠. 이 사업이 시작이 돼요. 파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들이 올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몇몇 곳들이 선도하는 국가들이 UAM이 보이기 시작한 해가 올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큰 게 이미 입증되고 있고 보이고 있는데 이제 드라이버가 걸리기 때문에 이 UAM 쪽으로 관심이 갈 수 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가 UAM 관련된 수주를 실질적으로 땄잖아요. 예. 그러니까 UAM 관련해서 만약에 테마가 분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지금 당장 UAM이 좋다,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UAM 테마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이제 사업의 가시화된 것들이 항공우주이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UAM 테마, 한국항공우주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또 하나의 종목도 있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공시기업은 어딜까요? 다음은 YN텍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마음이 들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 때문에 이제 강력한 추천주로는 못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예.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박영화 회장과 박영화 회장의 장남인 이제 박지영 대표 이 두 분이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폐기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 특히나 여수 산단 쪽에 나오는 석유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실적이 꾸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폐기물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단가가 내려갔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폐기물이 좀 늘어나면서 단가가 올라갔던 게 이게 다시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피해 업체들의 주가들 계속 안 좋았어요. 예. 그 실적이 좀 정체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은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늘어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조정되니까 같이 조정이 나는데 YN텍도 보시면 이 폐기물 사업에서 소각과 매립이 있거든요. 근데 소각에서의 단가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21년에 25만 원에서 23년에 29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매립에서는 역시나 단가가 14만 원, 15만 원 가까이 되는 게 12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단가 차이를 보면 그냥 뭐 오른 거 내린 거 상기쳤을 때 그냥 똔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N텍도 주가가 안 좋았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좋을 만한 요인이 있느냐고 봤을 때 증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환경사업 부분에서 소각 쪽 용량이 125톤에서 지금 140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네. 260톤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사업 매출의 절반 정도가 소각이었고, 이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소각 부분이 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사업 부분의 매출이 50%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환경사업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한 30, 30% 정도 되는데 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5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환경 쪽에서 소각계의 증설이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한 25% 정도. 그러니까 25% 이익이 증가할 게 지금 보인다라는 예. 거예요. 소각 쪽에서. 그다음에 이 해운 쪽에서 또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석유화학 쪽에 해운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네. 선박이 8척이 있어요. 예. 근데 앞으로 24년 하반기부터 한 척씩 늘려서 총 5척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해운 사업과 이 지금 폐기물 사업에서 모두 증설이 나온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들도 장내 매수를 하는 건데 네. 하나 아까 제가 걸린다고 예, 말씀드렸던 뭐가 게 걸려요? 지금까지 좋은데. 박영호 회장님이 48년생입니다. 예. 나이가 좀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박영호 회장님이에요. 예. 33% 지분을 갖고 있고 예. 박지영 대표가 9%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승계를 해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주가를 누를 수 그렇죠. 있다. 네, 아. 지금 당장 주가를 막 띄우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승계를 한 이후에 성장을 보면,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이후에 승계를 하고 나서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속의 문제였었군요. 네네. 예, YN텍입니다. 뭐 대주주들도 장내 매수하고 있고요. 네, 캐파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맞습니다. 탄소 관련한 폐기물 업체는 늘 성장성이 있는 건데 지금 대지주 네, 이슈가 좀 있다. 상속 이슈가 좀 있어서 주가를 누를 수도 있겠다. 네, 증여 이렇게, 이슈 때문에 예, 조금, 증여 이슈 네. 때문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기업은요? 그러니까 플리톤인데요. 네. 플리톤은 AI 쪽으로 조금 테마를 탔던 종목이죠. 예. 이 회사가 어떤 종목이냐면 번역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데이터 뭉치, 병렬형 데이터 뭉치 또는 코퍼스라고 하는데, 보시면 언어 번역을, 그러니까 AI가 언어 번역 서비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를 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매칭된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플리토가 이 말뭉치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네. 글로벌리도 굉장히 잘하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한테 진짜로 이 데이터들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네. 보통은 뭐 돈 주고 전문가를 사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사람들한테 네. 영어나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에 참여해. 그러니까 집단지성으로 이게 이 문구가 잘못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학습하면서 네. 이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도 빠르고 예. 비용도 단축되고 예. 이게 강점입니다. 예. 근데 이 코퍼스 데이터 이번에 이제 수주가 54억이 나는데, 예. 이 회사가 기존의 코퍼스 데이터를 판매한 게 계속 있을 거 아니야? 20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과거 가장 많이 나왔던 수주가 26억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뭐 10억대 정도였고 20억대도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54억, 2배 정도 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퍼스의 가치가 지금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데이터 양도 물론 이제 학습이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양도 늘어났고, 여기에 코퍼스의 가치 자체도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수주 금액 자체의 레벨이 지금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적 때문인지 이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도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금호타이어 빠르고 짧게 볼게요. 공장 증설인데 네네. 내용 딱 보니까 사실무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들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1조 공장 투자한다는 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예. 이 진행 중인 게 과연 영향이 있을 거냐인데, 지금 6,200만 톤, 올해 기준으로 6,200만 톤이 있다고 보이고 유럽에서 공장이 1,200만 톤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단가가 높은 전기차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성장하는 구간인데
금호 타이어가 22년 대비해서 23년에 영업이익이 20배가 뛰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매출 영업 레버리지와 이 ASP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증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타이어 쪽은 아무래도 지금 업황이 좋은데 네. 추가 증설까지 기대감이 있어서 여기서 추가로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통 공시할 때요. 완전히 가능성 없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뭐 있으면 진행 중이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